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어쩌면 위로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존감 에세이집을 가져왔습니다. 김유은님의 우리 모두는 자존감을 붙잡으며 살아간다 입니다. 4개의 쪽구를 읽어드릴게요. 쉽게 놓이지 않는 미련 때문에 주춤한다면 낮에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본 적이 있다. 맑게 푸르른 하늘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하얀색의 달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보았다. 왜 벌써 나온 것인지 혹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일들이 많아서 크나큰 미련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더 노력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을 하염없이 떠올리게 된다. 마음껏 상상하고 좌절한다.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은 왜 그리도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지 싶어서 의기소침해진다. 방송사 교양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검정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그녀지만 몇 년 전에는 화려한 염색을 일삼는 인디밴드 가수였었다. 노래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잘했다.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귓가에 맴도는 그녀 특유의 목소리가 예뻤다. 기타 연주도 잘했고 피아노로 작곡도 할 줄 아는 그녀였다. 언젠가는 TV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녀가 은발의 머리에서 짙은 갈색의 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다. 취업을 하기로 했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그 당시 나도 취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다. 그녀는 언론고시 합격을 위해, 나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을 위해 작은 탁자에서 서로의 건승을 빌었다. 그녀는 참 똑똑한 여자였다. 언제 혼자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도 학점이 좋았다. 맨날 노는 것 같았는데 늘 목표하는 것은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로 언론고시에 합격을 했다. 모의 면접을 해보기도 했었다. 나는 항상 면접관 역할이었고 그녀는 지금껏 본 적 없었던 차분하고 진중한 지원자였다. 조금 더 노래도 부르고 나름 가수 되어보겠다고 내 시간 투자하고 싶은데 취업해야 하겠더라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달이 용돈 받아서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께 의지할 순 없는 거니까. 또 나는 아빠가 곧 정년퇴직이시기도 하고 내가 벌어야지. 그런 그녀에게 얼마나 멋있는지 말했다. 오랜만에 그녀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을 즈음이 유난히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보 때문에 영혼까지 피곤한 상태처럼 보였다. 제법 방송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 보여서 나는 그녀에게 근사한 커리어 우먼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더니 음악을 그만뒀던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며 한숨 쉬었다. 그때 같이 음악을 했던 그녀의 친구가 데뷔하기도 했고 대형 소속사에 작곡가로 입사를 하기도 했다며 말했다. 자신도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꽤 괜찮은 음악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겠냐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냐는 말은 그냥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아픈 상황이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는 미래를 놓친 기분일 거라고 감히 추측했다. 쉽게 놓이지 않는 미련은 그만큼 무겁고 크기 때문이다. 아쉬움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이루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냈다는 증거이다.
이미 지나와 버린 일이니까 그만 신경 쓰라는 말은 조금 슬플 것 같다. 절절했던 만큼 자주 떠오를 것이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가끔 생각나고 문득 서글퍼지더라도 조금은 담담하게 넘기는 법을 익혀 나아가면 좋겠다.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 놓아야 했던 것들 때문에 오래 슬퍼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었고 지금도 잘 살아내고 있으니 가끔 생각나도 문득 서글퍼지더라도 조금은 담담하게 넘기는 법을 익혀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졸업한 박사님이 있었다. 의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늦은 나이에 새로 흥미를 붙인 글짓기라는 취미생활을 위해 나를 찾아왔었다.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였지만 적어온 글을 읽을 때 그의 눈은 20대의 소년 같았다. 대학병원 교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에게 작가로의 삶을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했다. 그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뭘 새로 해보겠냐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들이 쓴 책이 나오는 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자신은 안 된다고 그랬다. 자비로 기념용 책 한 권을 내고 싶을 뿐이지 정식으로 작가 데뷔를 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말했다. 그를 붙잡고 설득했다. 기념용 책이어도 서점에서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딱 1년만 같이 고생해보자는 내 말에 그는 조금 고민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원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추가로 여러 편의 글을 쓰고 적어온 모든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원고를 만들어냈다.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하는 퇴고 과정을 그는 묵묵하게 견뎌냈다. 나도 함께 읽으며 교정 교열과 윤문 작업을 도왔다. 오랜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에서 신인 작가로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과정이었다. 남들과 다른 출간 기획서를 다시 기획하기 위해 며칠을 연구하고 의논했다. 원고와 출간 기획서가 완성되었고 그는 출판사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게 투고 메일을 보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출간 계약을 하자고 하는 출판사들이 나타났다고. 그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틈틈이 글쓰기에 도전한 결과였다. 그는 63세의 신인 작가 데뷔에 성공했다. 어떤 일이라도 시작이라는 것은 제법 설레고 그만큼 긴장이 되는 일이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큰애 나이가 35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작가님 덕분에 다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날까지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 말고 경쟁자로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고 기획하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이뤄낸 기분이었다. 유난히 그의 원고에는 애정이 갔고 꼭 출간 계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아마 우리 아버지 연배의 남자들에게서 나오는 특유의 아쉬움이 담긴 분위기 때문이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일하느라 나이가 들어버린 중장년의 가장이 갖고 있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도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중에서도 나이라는 벽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먼저 살아본 연장자가 아직 그 나이는 무엇이라도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는 말이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수강생이었던 그에게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라도 하고 싶은 일은 시작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 의구심이 들면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내면 된다. 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을 해냈다는 결과로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낸다. 해내지 못할 일은 없고 해보기에 늦은 때는 없다. 자신에게 의문이 든다면 다시 자신에게 답해줄 때이다. 할 수 있다고. 무난한 하루 속 멋진 순간들. 이야기를 쓰는 사람인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다. 그들의 삶의 궤적을 듣고 공감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경험의 일부를 나도 느끼게 되는 기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부족한 작가이다. 따로 맛집을 찾아가지도 않고 관광지를 시간 내서 방문하지도 않고 계절마다 유명한 명소를 방문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에게 두런두런 내어주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의 기쁨이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낸다. 어느 정도의 걱정거리를 마음 한편에 둔다. 그것을 털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며 웃음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지고서 걸어나간다. 가까운 내일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작은 희망 하나는 남몰래 꿈꾸곤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바램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해 보는 것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장 뜻깊게 느꼈던 점은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치열했고 간절했고 그래서 멋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절로 참 멋지다는 말이 나온다. 내 말이 끝나면 모두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자기의 삶은 평범해서 시시하게 짝이 없다며 멋쩍게 웃어버린다. 나는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 삶의 고귀함과 빛남에 관해서 설명해주곤 한다. 대단한 삶이라는 것에 거창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화려함이나 부유함, 이런 단어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단함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냈다는 그 자체이다. 계획이 무색할 만큼 변수가 많은 게 일상인데 그것들을 다 무난하게 보낸 하루의 끝만큼 멋진 순간은 없다.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여쁘고 훌륭했는지 놓치게 된다. 그만큼 바빴고 되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뜻이다. 자신의 오늘이 참 괜찮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해주고 있다. 당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근사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사실 대단함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냈다는 그 자체이다. 계획이 무색할 만큼 변수가 많은 게 우리들의 일상이기에. 185쪽. 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해. 스스로가 정해놓은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그게 그렇게 불안했다. 나는 궤도 안에서만 살아온 삶이었다. 내 삶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고 싶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만든 약속들이 있었다.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 살아볼 것, 실패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지 말 것, 훗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하지 말 것, 젊다는 이유로 한번 사는 삶이라는 이유로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핑계로 소중한 내 인생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한번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젊기 때문에 지켜내고 키워내야 할 게 많았고 가벼운 웃음 한 번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순 없었다. 내 20대를 뒤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쉴 새 없이 공부했었고
취업 전선에서 뒷자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잠을 포기하며 노력했었다. 목표했던 것이 가까워진 것도 있었고 붙잡고 있고 싶었어도 떠나버린 것들도 있었다.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보낸 20대였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했었다. 그렇게 딱딱하게 살면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지금 뒤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점은 딱히 없다. 사실 젊음이라는 단어는 유흥, 자유분방한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서 있는 그 시절에는 노력, 땀, 외로움 같은 단어들과 더 어울린다. 그만큼 고요하고 힘들게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만의 삶의 궤적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혹시라도 살아내고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거나 젊었을 때 놀아야 한다며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던진 말에 흔들린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의 모양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남의 말은 큰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점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누구도 쉽게 말할 자격은 없다. 화려한 무언가를 하고 거창한 것을 이뤄내야만 시간을 잘 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침착하게 유의미한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당신이다. 혼자서 이겨내야 할 과정은 꽤 씁쓸해서 외로울 수도 있다.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불안함이 섞인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는 때도 있을 것이다. 쉽게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게 차라리 더 괜찮은 것은 아닐지 고민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당신만이 갖고 있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선택한 일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남의 가벼운 간섭에 방어할 무거운 자신감을 가져냈으면 좋겠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든 순간을 누구보다 응원해줘야 한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북수 대표님의 인삭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도 이 사실 딱 하나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부디 당신에게 깊은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아주 오래도록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땐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